바로 영상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또 암호화폐 시장이 전체적으로 또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그 흐름이 이 CPI 발표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목요일까지 방송을 하고 금요일은 멤버십 영상으로 인사를 못 드리고 이제 오늘 인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CPI 발표 이후 지금 오늘 처음으로 이제 공개 영상을 찍고 있는 건데 어쨌든 CPI가 예상에 부합하는 그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저 역시도 이번에 CPI가 그렇게 크게 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은 아니고 아마 내일 이후로 이제 그 FOMC가 있기 전에 한번 다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매크로는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오늘은 이렇게 좀 준비를 했거든요. 일단 이제 오늘이 9월 15일이에요. 그죠? 9월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죠? 8월, 9월 좀 약세를 예상을 해서 제가 이제 8월 시작할 때 8월과 9월 최소한 한 달은 얻어 터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8월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었고 이제 9월 절반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 그래도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잘 흐르고 있다. 그래서 쫄지 말자.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진심으로 기대에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또 코스피가 새 역사를 쓰고 있죠.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오늘까지도 이제 신고점을 경신하고 있는데, 근데 코스피 신고점은 비트코인 강세장의 끝물이다라는 이런 기사가 며칠 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기사도 이제 어느 한 분석에 대한 그거를 기사화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디까지 이제 우리가 이것을 또 받아들여야 되는지, 정말 그 팩트는 무엇인지 정밀적으로 제가 또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플도 마찬가지로 코스피에 이어서 새로운 역사를 저는 쓸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지난주도 뿐만 아니라 지지난주 저희 멤버십 회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팔면 아마 더 날아갈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팔면은 더 날아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리플도 한번 살펴볼 건데,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기 전에 또 여러분들께서 이제 입장을 해주셨어요. 이제 입장을 어느 정도 해주셨고 곧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주말장 간단하게 좀 복기를 해볼게요.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체크를 해보고, 또 9월 절반이 흐른 현재 어떻게 지금 이 장이 흐르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 1차 지지대, 지금은 이제 지지대가 아니죠. 저항대죠. 근데 예전에 여기를 막 계속 1차 지지대, 여기를 계속 지지받고 있었을 때 1차 지지대라고 명명을 해놨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차 지지대, 이제는 지지대가 아니라 저항대인데, 이 지지대에서 이제는 저항대로 바뀐 그 가격에서 정확하게 지금 터치를 하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괜찮은 상승이 이렇게 나오다가 토요일, 일요일에는 좀 숨고르기 장세가 지금 우리가 1차 지대로 봤던, 지금은 저항대지만 여기를 정확하게 터치를 하고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황색 선이 지금 51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51선, 그러니까 이게 21선, 이게 51선인데, 일단 단기 추세 다 위로 올라섰고 51선 확실하게 지지받는지 그런 지금 흐름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W자 패턴 기억하시죠? 제가 이 W자 패턴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진짜 이때 말씀드렸죠. 이미 이때 이제 막 하락이 시작됐을 무렵에 제가 W자 패턴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기 이 첫 번째 바닥을 찍고 올라왔을, 그러니까 그때가 지금 보시면 9월 4일날 이제 9월 제대로 뒤통수 칠 가능성은 해가지고, 오늘이 15일이니까 한 열흘 조금 넘게, 그러니까 요때 있었을 때 비트코인이 111K 요때를 찍었을 때, 이제 제가 이 피보나치 비율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우리가 이 피보나치 비율로 0.618 요 황금 비율 해서 보통 한 0.5에서 0.618 요 구간까지 진입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0.5에서 0.618 요 구간을 정확하게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때 고점이 116.8K까지 터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0.618을 넘어서는 그 기준이 117.9K, 거의 한 118K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118K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약간 이제 오버해서 반등이 나온다. 아니면 이제 이 W자 패턴이 아니라 아예 그냥 진짜 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요것을 기대할 수 있는 고 가격대가 한 118K를 넘어섰을 텐데 일단 116.8K를 찍고 현재는 살짝 꺾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바닥 터치 후 반등을 예상했던 지점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이렇게 올라왔죠. 그렇다면은 기존의 이 W자 패턴대로 여기에서 이제 다음 스텝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건데 과연 이런 W자 패턴으로 하락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이 0.618을 넘어서게 되면서 진짜 찐 이 반등장이 나올 것인가, 거기에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번 주에 중요한 이 FOMC가 있죠. 요것에 따라서 시장에 또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위로 가느냐 아래에 가느냐 따라서 이제 기존의 W자 패턴이냐 아니면 찐 반등이냐, 그것이 좀 더 윤곽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지금 어쨌든 예상했던 그런 흐름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을 예상한다고 해가지고 사고팔고를 한다? 안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상을 제가 지금 여기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지만 넘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팔사팔하지 않고 그냥 때를 기다리면서 지켜본다. 대신에 우리가 예상되는 흐름만 체크를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9월이 절반이 흐른 현재 흐름은 이제 9월 15일이잖아요. 딱 절반이 흘렀습니다. 보시면 9월달 6.2% 현재 상승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8월달이 마이너스 6.4%인데 지금 그 하락분을 거의 만회하는 그런 상승이 지금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분기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7.87%입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이제 매일 꾸준히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제가 8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죠. 9월 달에 우리가 이 3분기 그 고비를 잘 넘어서 4분기를 괜찮은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역대 불장 때 3분기가 마이너스, 아무리 3분기 때가 약세를 하더라도 3분기를 마이너스로 마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기준을 이제 7월의 시작가인 107.1K를 넘어서는지 그것을 좀 기준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9월 중간중간에 뭐 107K가 깨진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종가 때만 이 107.1K 이상으로 마감을 하게 된다면 3분기는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4분기까지도 좋은 흐름을 또 기대해 볼 수도 있다. 그 기준을 또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9월이 절반이 흐른 그 상황에서 7.8이니까 굉장히 또 괜찮은 흐름을 또 보이고 있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쫄지 마라고 말씀드렸죠. 9월 절반이 지났고 쫄지 말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붉게 물들어 있고, 그러니까 제가 캡처한 것보다 지금 현재는 살짝 또 올라오긴 했네요. 다시 또 플러스로 전환이 됐네요.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모릅니다. 몰라요, 정말. 어쨌든 잘 가고 있고,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진심으로 기대에 차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인장만 그러느냐? 뜨거워지는 자산 시장, 뉴욕 증시, 그러니까 9월 12일 날 금요일 날 미 증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리 인하 기대감에 나스닥은 닷새째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테슬라도 지금 7.4%가 폭등이 나왔고, 그러니까 뭐 일론 머스크의 그 미션을 주어졌죠. 그러면서 아마 이제 일론 머스크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런 지금 폭등이 또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나스닥이 닷새째 사상 최고가를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미 증시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다. 이게 지금 오늘 기사거든요. 9월 15일 오전 9시 20분에 나왔던 기사인데, 대주주 50억 유지 낭보에 경제부총리가 오늘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주주가 10억이 아니라 50억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이런 소식에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400달러를 뚫었다. 그래서 지금 아침에 딱 그 캡처를 사진 해가지고 하나은행에 계신 이 직원분들이거든요.
이 딜링룸에 계시는 환하게 웃고 있죠. 저기 하나은행에 제 지인이 있어가지고 가끔 그 지인이 사진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찍혀서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제가 이렇게 보내주고 했는데 근데 이분은 아닙니다. 이분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반가워서 어쨌든 이렇게 사진을 갖고 왔고요. 어쨌든 지금 코스피가 사상 첫 3,400달러를 뚫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오늘 나온 기사예요. 블룸버그에서 한국 증시 4일 연속 신고가, 이재명 랠리 외신도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블룸버그에서 한국이 4일 연속에 지금 신고가를 찍을 정도로 한국 증시가 지금 뜨겁다라는 것을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재명이 당선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코스피가 그 이후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어쨌든 지금 이재명 이 대통령에 관해서도 관심을 지금 갖고 있다라고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거죠. 9월 11일 며칠 전에 나왔던 기사거든요. 코스피의 신고점 경신은 비트코인 강세장의 끝물이다 라고 하면서 기사 딱 첫 머리가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신고점을 경신하면 비트코인이 사이클 고점에 들어가 하락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느냐 보시면, 코스피와 비트코인의 과거 가격 움직임을 추적한 결과 코스피가 정점을 찍으면 비트코인 역시 해당 사이클의 고점을 기록했다. 지난 2021년 하반기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비트코인도 같은 해 11월 신고가를 경신했으나 이후 1년간 하락세를 겪었다. 과거 2017년 말에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났고 2011월 6월과 7월 사이에도 사이클 중간 최고점이 일치했다. 코스피와 비트코인의 공통점은 세계적인 유형 감소 또는 회피 심리, 그리고 거시경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이다. 위험 심리가 긍정적일 때 글로벌 무역 역학에 영향을 받는 코스피, 신흥시장, 비트코인과 같은 곳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 반대의 경우 코스피와 비트코인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라고 이런 분석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스피 신고점을 경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비트코인 사이클에 고점이 들어가서 하락이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지금부터 비트코인이 하락을 한다고? 아마 이걸 보시면 약간 또 불안하실 겁니다. 아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버블 신호가 왔구나, 지금 이제 고점이구나 라는 이런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똑같은 지표로 저는 전혀 다른 분석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저는 분석을 했느냐, 요거거든요. 요 분석이고, 이제 조금 전에 보였던 차트가 요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코스피 대 비트코인 가격, 코스피가 파란색 선, 하얀 색깔이 이제 비트코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2000 이때도 한 11년 이때죠.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었을 때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고점을 찍었고, 2000 지금 17, 18년도 이때도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었을 때 코스피가 고점을 찍었어요. 그죠? 그리고 2021년도도 코스피가 고점을 찍었을 때 얼추 이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가 최근에 계속 오늘도 지금 찍었죠. 비트코인도 지금 어느 정도 올라온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아까 그 기사처럼 사이클 고점에 들어가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할까? 비트코인의 강세장 끝물일까? 아마 요것이 궁금하실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이 지표를 보고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근데 맞긴 하거든요. 그럼 맞잖아요. 지금 코스피가 고점을 찍었을 때 비트코인이 정점을 찍긴 했습니다. 그건 맞거든요. 이건 팩트예요. 그죠? 지난 사이클로 봤을 때.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할 것일까? 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정말 똑같은 지표로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제가 일단 한번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제 코스피의 고점이 대략적으로 한 이때거든요. 요렇게 요 선을 말고 요게 지금 약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요렇게 지금 제가 뭘 긋는 거냐면 코스피 요때 고점을 쭉 이은 거예요. 그리고 요때 피스트
코스피의 고점 올타임 하이를 또 쭉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타임 하이 요때 고점을 쭉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짝 이제 넘어온 거죠. 그죠? 요때 최고점을 살짝 넘어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코스피가 고점으로 보여도 다 내려왔을 때 이게 고점으로 인식하는 거 아닐까요? 코스피가 떨어져도 비트코인 우상향. 뭐냐면요. 보세요. 지금 코스피가 고점일 때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은 건 맞거든요. 근데 이 올타임 하이라는 것이 가장 높은 가격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딱 보세요. 비트코인이 코스피가 여기가 사상 최고가를 찍었어요. 사상 최고가를 찍고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부터 올라가는 가격은 계속 사상 최고가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 최고가를 여기서 찍고 큰 하락이 온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이제 넘어서니까 여기가 사상 최고가를 이제 넘어선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부터 코스피가 상승하는 것은 계속 사상 최고가를 쓰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때 사상 최고가를 이제 넘어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기준으로 봤을 때 올타임 하이를 찍었지만 요때도 계속 올타임 하이였다니까요. 올타임 하이. 그러니까 코스피도 지금 이제 사상 최고가 이제 찍었는데 여기서 하락을 하겠다? 아니라는 겁니다. 코스피도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코스피가 지금 여기 올타임 하이를 넘어서고 나서 코스피가 이렇게 상승을 하죠. 그리고 요 시기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사상 최고가를 코스피가 넘어서고 나서 코스피도 이렇게 상승을 하지만 이때 시점으로 해가지고 비트코인도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올타임 하이를 이제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이 기사는 이제 그러니까 2021년 이때로 비교해서 보면은 이제 사상 최고가를 막 넘어서니까 이때 비트코인의 과거 그 고점은 코스피 그 절정과 일치했다라고 지금 요 시점에서 기사를 낸 거예요. 지금 요때 지금 현재를 요때와 비교해서 얘기를 해보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진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지표를 두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러니까 분석가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코스피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비트코인도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분석은 디테일에서 갈린다. 분석은 디테일에서 갈린다. 똑같은 지표를 봐도 분석가가 누구냐에 따라 해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누구의 말이 합리적으로 보이나 판단은 여러분 스스로 하시는 건데 지금 이제 코스피가 신고점을 넘었으니까 비트코인 사이클 고점에 들어가 하락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과연 앞으로 하락이 나올 것이냐? 이것을 보고 정말 똑같은 지표를 보고 여기에서 하락이 나온다는 이것을 볼 것이냐? 아니면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올타임 하이 넘은 거라니까요. 그냥 이제 시작이 이제 진짜 계속 상승만 하는 그런 시장이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그 포모의 영역으로 우리가 바라던 그 포모의 영역으로 이제 진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해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고 누구의 말이 합리적인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정점이 과열 지표 중 하나로 볼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죠?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보시는 것처럼 찍었을 때 이 코스피가 절정에 올랐을 때 마찬가지로 이 비트코인도 그 고점을 찍었었던 그때와 상당히 일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에 좋은 힌트를 얻을 수는 있다. 그러니까 코스피 버블은 국내 투자자들의 그 포모로 볼 수가 있잖아요. 국내 주식 투자자들의 포모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어쨌든 주식이나 코인이든 어쨌든 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 그 투자 심리에 대한 그 기대치가 매우 높을 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쯤이면 코스피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할 때 이미 코인도 상당히 상승이 나오는 과정일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코스피의 정점이 언제쯤, 그러니까 이 정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시기가 온다면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과열 지표로 보면서 이제 하나의 그 매도 사인으로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언제 이 코스피가 정점을 찍게 될 수 있을까? 이것도 중요한 하나의 힌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저는 하나의 기준이 있다고 봅니다. 바로 삼성전자. 왜 그러느냐? 보세요.
국내 개인 주식 투자자가 이제 1,4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50대가 가장 큰 손이다라고 하면서 일단 국내 투자자가 1,400만 명 정도.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 이제 조금 깨졌다 그랬나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거의 한 5명이 훨씬 넘는 거죠.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올해 3월달 기사입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인기라고 하면서 이 코스피에서 주식 소유자가 가장 많은 종목은 이제 삼성전자로 567만 명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월달 기사인데, 그래서 최근 것도 찾아봤거든요. 2025년 8월달 기사. 그래서 삼성전자 소액주주 올해 들어서 소폭 감소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소액주주가 504만 명 정도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567이었는데 좀 감안해서 어쨌든 그래도 500만 명인 거잖아요. 그럼 1,400만 명 중에서 500만 명이니까 국내 주식 투자자 3명 중 1명꼴로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괜히 국민주가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국내 주식 투자 3명 중에 1명은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현재 삼성전자 주식은 어떠하느냐? 그럼 제가 이것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삼성전자 보통주 이때가 올타임 하이 2021년 1월달입니다. 그러니까 코인의 그 올타임 하이 그 시기랑은 약간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포모가 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현재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사상 최고가 가격이 96,000원 정도 되네요. 96,800원. 현재는 77,000원 정도. 그래서 앞으로 이 사상 최고가까지는 대략적으로 한 26% 정도 상승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민주가 아직도 사상 최고가를 못 선 거예요. 그런데 또 삼성전자 하면은 이제 한물 간 거 아니냐. 진작에 뒤쳐져 있고 최근 기세도 하이닉스에 지금 밀리고 있잖아요. 지금 하이닉스가 얼마 전에 이제 30만 원을 이제 뚫고 올라왔죠. 30만 원에 한번 저항에 맞아가지고 숨고르기를 하고 힘을 모은 다음에 다시 30만 원을 뚫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이제 한물 간 거 아니냐. 과연 그럴까? 제가 삼성전자 실적 그냥 딱 요것만 쳐서 이 뉴스를 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삼성전자 목표주가 9만원 잇따라 2시간 전에 나온 거고, 유니셈 삼성전자 투자자 실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 하이닉스 삼성 누가 먼저 공급할까, 디램이어 낸드도 공급 부족, 삼성 하이닉스 실적 날개단다, 삼성전자 호황기 임박 목표주가 상향, 또 버블 아니다 질주하는 반도체 ETF, 삼성전자 랠리 이어진다, 경쟁 박빙 승부 벌인다. 보시면 또 영업이익 10조 클럽 가입 기대감 올라가고 있다.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가 현재 지금 한 77,000원을 보고 있지만 앞으로의 그런 예상,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기세를 볼 수 있는데 전혀 지금 밀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심이 앞으로 강해졌으면 강해졌지 전혀 밀릴 기세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게 되면은 국내 투자자 3명 중 1명 이상이 수익 구간에 진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체크를 했잖아요. 3명 중 1명꼴로 우리나라 국내 주식 투자자 중에 3명 중 1명꼴로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게 되면은 3명 중 1명 이상은 수익 구간에 진입을 하는 것이다. 그때는 당연히 이 코스피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을 그 시기일 것이고, 아마 포모 심리도 상당한 시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마 코인장도 함께 올라가고 있을 그때일 거예요. 그렇다면은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를 넘어서서 코스피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조금 전에 보셨던 지금이 아니라 더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때, 그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도를 고려해야 될 시기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제가 여기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진심으로 기대에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지표를 보게 되면은 딱 그 마지노선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 제가 계속 다 말씀드리죠. XRP도 여기를 넘어서느냐 마느냐, 다 지금 다 그 위치에 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XRP 다른 코인 토털2 또 말씀드렸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스피도 여기를 이제 넘어섰죠. 여기를 넘어서느냐 마느냐, 그 위치에서 이제 넘어선 겁니다. 근데 아직
국민 대장주 삼성전자가 넘어서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넘어서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넘어서고 이렇게 떨어질까요? 아니죠. 삼성전자도 넘어가면 더 갈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상방은 모르는데 여기를 넘어가면서 더 포모 심리가 일어나면서 시장은 과열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진심으로 기대에 차 있습니다. 제가 왜 이 기대에 차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9월 14일 어제 날짜 저희 멤버십 텔레그램 방에다가 마무리 글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지금은 위기가 아닌 기회의 초점을 맞출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락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피해야 하는 구간이 아니라 마지막 고비를 넘어서게 되면은 폭등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것을 알아채려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도 회원 영상이었는지 아니면 공개 영상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살짝 오버해서 아마 공개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썸네일에다가 인생 베팅한 시기다라고 했다가 이건 너무 좀 약간 너무 자극적인 것 같아서 제가 그거 안 하고 다른 문구로 이제 교체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저는 정말 인생 베팅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올인, 몰빵 베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지금 중요한 시기에 왔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이제 베팅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 이제 그 영상 주제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뭐 비트코인 들어가라, 뭐 이더 들어가라, 리플 들어가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에 지금 뭐 올인하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지금이 굉장한 그 중요한 그 시기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위기가 아닌 기회에 초점을 맞출 때다. 그리고 하락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피해야 되는 구간이 아니라 마지막 고비를 넘어서게 되면 폭등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것을 알아채려야 되는 시기다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말씀 주세요. 제가 또 체크하고선 이제 2부 리플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